아울러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좀 길렀으면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. 남북의 군사력 비교, 우리가 뭐 전쟁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힘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느 정도라고 아까 보십니까? 제가 말씀드렸던 이 GFP라고 하는 소위 이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이 이제 군사력을 매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지표가 있더라고요. 이것을 그거에 보면 우선 최근 3년 동안만 보면 한국이 2018년, 19년 작년 자료가 한국이 7위, 맞아요. 북한이 18위로 나와 예, 있습니다. 18위 될 때 18년도도 역시 7위였습니다. 7위, 2019년도 7위. 그런데 그때에 일본은 뭐냐? 8위였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도 그 순위가 군사력이 앞서 있었어요. 그런데 2020년 금년께 나왔는데 보면 한국은 그 한 등급 더 올라가서 6위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일본은 5위예요. 그러니까 아베가 급격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구매를 많이 한 탓인지 하여튼 좀 한 단계 우리보다 앞섰는데 거꾸로 그동안 2018년, 19년 17위, 세계 17위를 이렇게 점하던 북한 군사력은 더 떨어졌습니다. 25위로. 그러니까 물론 이 수치가 물론 뭐 이 전투력, 국방력에 뭐 다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를 자주적으로 방위하겠다고 하는 우선은 이 국군을 비롯해서 이 지도층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2013년도 국방부 이 국정감사 때에 그 정보본부장을 하던 분이 있어요. 이런 질문을 장로님처럼 아마 하셨던 모양이에요. 지금 이렇게 남침하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냐? 그랬더니 이 인보근인가 하는 사람이에요. 이 정보본부장이 1대1로 붙으면 진다.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그렇게 참 패배주의적 저는 뭐라고 보는데 그 발언을 해가지고 아주 빨큰했던 적이 있고 이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슨 좀 발언을 했냐면 아니 우리가 해마다 북한보다 거의 40배 가까운 방위비를 이렇게 쓰면서 수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도 이거를 꼭 연합군에 의지해야만 이게 안전하다,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좀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심장한 좀 말씀을 에둘러서 했는데 저는 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표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물론 뭐 방위력이라고 하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겠죠. 억지력이니까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감히 그런 도발을 할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.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. 그러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우리가 토대로 볼 때 꼭 미국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인식은 이제 한 번쯤은 근본적으로 좀 이 사고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. 아무튼 이 그런 국방력 강화는 우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어떻습니까? 우리가 2단이라고 하지만 어떤 집단에서는 뭐 군사 훈련 병역의 의무도 피하고 있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?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? 자주 국방, 자기가 힘을 기른다는 것, 이 성경적으로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 아닌가요? 예, 뭐 이제 어떤 특정한 종단에서 병역 의무를 이제 거부하고 뭐 그 뭐라 할까요? 이제 소위 무기를 총에 드는 것을 이제 거부했던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그 제도 기독교는 이제 어거스틴 이후 이른바 정의로운 전쟁을 이제 전쟁에 관한 그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. 방어를 위하여 그러지 뭐 공격적인 전쟁은 허용하지 않고 이제 방어를 위한 전쟁은 허용하는 아마 그런 수준이라고 이제
보고요. 한 나라가 자력의 힘으로 국가를 지키지 못했을 때 언제나 이제 뭐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 늘 이제 패망의 길을 걸었죠. 그런데 이제 우리 핵무기 시대에는 과연 이제 이 군사력 비교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. GDP의 몇 퍼센트를 쓰느냐, 그 많이 쓰고 최신 무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땅히 상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가 안보라든지 국방력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핵무기 게다가 핵무기 시대에는 사실 그런 좀 그런 국방비 비교라든지 이 방어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죠. 물론 쓰자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쓰게 되면 사실은 누가 승리하고가 아니고 이건 다 같이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앞서서 우리 정 목사님 남북 군사력 비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문제는 겁니다. 요즘 최근의 전략이라는 건 비대칭 전략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꼭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무기,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, 이번에 바이러스 같은 그런 비대칭 전략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, 또한 한국군의 문제가 완전한 독자적 작전 능력이 아니라 한미 연합군에 의한 정보와, 왜냐하면 선제 공격을 우리가 하지 않고 방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제 공격 능력으로는 지금 북한이 이 중국, 인도, 미국에 의해서 네 번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선제 공격 능력에 관해서는. 그래서 그 전력만 가지고는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.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키워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가 우리가 미국에 너무 의존적이다. 너무 그 불리한 협상, 동맹의 가치를 저버리는 협상에도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.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. 이런 불만들인데요.